안내 멘트, 안내 문구 우리 팀의 한 본부장님께서 나와 주시는데요. 이 본부장님의 강의를 들으면 '정말 애터미밖에 없다. 역시 애터미다.'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과연 애터미의 어떤 비전을 전달해 주실지 우리 김정순 본부장님 모셔서 이야기 들을 때요.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 큰 환호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정순 본부장님을 줌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스타마스터 김정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보면 진짜 애터미밖에 없다. 진짜 그거 맞는 말씀이세요. 저는 4년 동안 이 일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진짜 내가 할 일은 아니더라고. 그래서 4년 동안 선택을 안 했는데 제가 이 애터미 하기 전에 했던 일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생선 자르고 포장하는 일이었었어요. 그렇게 단순한 일인데도 그게 저는 적성에 맞더라고요. 늘 해오던 일이니까 주부들이면 생선 다듬고 집에서 많이 해먹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일이 나한테 적성에 맞네. 그러면 내가 이 일을 그만둘 때까지 진짜 힘이 빠질 때까지는 여기서 일을 해야 되겠네라고 마음을 먹고 일을 했는데요. 그것도 또 운이 안 닿아서 농협 직원으로 채용을 한다니까 젊은 친구가 농협 하나로마트에는 이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 젊은 친구 하나가 농협 직원으로 채용을 한다니까 제가 할 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농협 오픈 일주일 앞두고 연락이 왔어요. 같이 일하던 동생이 언니 나이가 많아서 안 된대 이라고. 52살에 알바할 때는 일도 마무리도 잘하고 깔끔하게 잘한다고 그렇게 칭찬받았거든요. 그런데 젊은 친구가 내가 하겠노라고 하니까 어떤 이유가 없었어. 그러니까 나이로 그냥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그때는 제가 이 노후도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었는데 아이들한테 해준 것도 없었는데 벌써 일을 그만두면 난 어떻게 노후에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또 이 스폰서님한테서 연락이 온 거 언니 요새 뭐해? 놀고 있어. 그럼 센터에 한번 와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야 진짜 이 단순한 일에서 52살에 이 단순한 일도 나이로 밀린다면 진짜 갈 곳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12월인데 우리 사장님들 벌써 1년이 후딱 갔어요. 12월이면 이제 1년을 돌아보는 시간이고 또 이제 내년을 계획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 사장님들이 그러니까 1년 동안 어떻게 일을 잘 하고 계셨는지 오늘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어제 오늘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1년을 돌아봤어요. 1년을 돌아봤는데 나름 파트너들이 성장이 됐고 저도 이렇게 업됐고 그리고 가장 또 즐거웠던 게 뭐냐면 11월 26일 날 김성신 크라운마스터 산하로요. 리더스 클럽이 모여서 워크숍을 했거든요. 거기서 참석을 해서 거기는 이제 처음에 돈 안 될 때부터 시작한 분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여태 끈기 있게 참아내고 애터미에 몸담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성공을 해서 오셨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어요. 반갑고 진짜 친언니 동생이 만난 것처럼 막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교육을 받고 이 스폰서와 파트너가 함께 적는 인생 시나리오가 있었거든요. 그 시간에는 각자 다 돌아가면서 그거를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형제 라인들 그 예전에 저보다 훨씬 막 총장님도 먼저 가시고 본부장님도 먼저 가시고 강의 진짜 막 열심히 이 코로나 오기 전에 엄청 강의 많이 다녔잖아요. 그러신 분들이 다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졌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저희 라인에 는 그런 다들 성장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곧 뭐냐면 우리 스폰서님이 그만큼 열정이 있게 코로나 같은 거는 다 소용없다. 내 열정으로 우리 파트너들 다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자신감으로 그 열정으로 열심히 뛰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그 자리에서 너무 진짜 든든했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 계신 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파트너 한 분 중에는 월 한 번씩 일에 이 서울로 우리 신정 총장님 만나러 가는 요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카톡에다 뭐라고 올리냐면 오늘은 로또 당첨된 날 이렇게 그 카톡에 올려요. 그럼 저는 또 거기다 답글을 답니다. 맞습니다. 로또 당첨됐습니다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팀원들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거는 위에 스폰서님의 그러니까 그 형제분들 이 형제 라인 분들은 위에 돈 되시는 분들이 조금 안주했던 것 같아. 이 코로나 시기가 지나가면 오프라인으로 해보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스폰서님은 그게 아니라 위기가 곧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짜 우리들 열심히 끌어주신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일하시다 보면 다 그 열정 가지고 하실 때는 이 멤버십이 늘어나고 PB가 올라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늘 열정이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그죠? 가다가 조금 다운되고 또 업되고 다운되고 이러잖아요. 이럴 때 보면은 우리 팀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대부분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초심으로 돌아가자. 초기 3개월을 다시 해보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셔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초기 3개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기 3개월 중에 첫 번째 달이 확신의 달이잖아요. 확신의 달은 뭐 여러 가지 있죠. 회사에 대한 확신도 있고 또 제품에 대한 확신도 있고 또 특히 중요한 거는 나에 대한 확신. 내가 과연 애터미를 이 도구를 잡고 성공을 할 수 있는가. 이런 확신을 갖는 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 확신을 가지려면 혼자 있어서는 확신이 안 생기죠. 뭔가를 듣고 배워야 확신이 생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육 시간에 투자한다. 그 교육 시간에 투자는요. 30일을 연결해서 들으셔야 돼요. 제가 왜 이 일을 선택했는데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냐면요. 항상 우리 신정총장님이 그 본사 세미나에서 전기밥솥을 코드를 꽂았다 뺐다 하면은 밥이 제대로 됩니까? 라고 그런 말씀 자주 하셨거든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저는 저한테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늘 제가 4년을 가다 안 가다 이렇게 들으니까 4년의 시간 확신이 안 생겼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 1,000만 원, 5천만 원 버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맨날 1,000일 1,000만 원 작전, 센터 앞에 프랑카드가 청주 센터를 가면 그 센터 앞에 1,000일 1,000만 원 작전 프랑카드까지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많은 일을 해봤지만 최고 많이 버는 돈이 120만 원이요. 그 120만 원 버는 사람이 1,000만 원이 저게 진짜 저거는 능력 있는 사람, 진짜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이 버는 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자영업으로 많이 벌어보신 분들은 그 1,000만 원이 딱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1,000만 원은 저한테는 너무나 큰 돈이라 나는 못해. 이 일을 못해. 이렇게 치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교육에 진짜 투자를 하셔서 한 30일을 연결해서 빠지지 말고 연결해서 들어보시면 확신이 생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교육 시간에는 아침 조회도 있고요. 원데이도 있고 석세스 센터 교육, 연합 미팅, 또 토요일, 일요일 부업과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내가 듣고자 알고자 하면은 어느 요일에도 다 그 배울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중요하다, 내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회 시간에는 구체적인 사업 진행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스폰서와 함께
제품 주문하기, 또 뭐 회원 가입, 또 하위 매출 보기, 카드 승인, 또 소비자 구축 이런 디테일한 진짜 이 사업 진행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고요. 원데이, 석세스, 연합 미팅, 부업과 세미나 이런 데서는 이 성공이신 분들이 나와서 많은 성공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고 나도 할 수 있네 이런 비전을 볼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회 시간도 어떤 교육도 하나도 진짜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비전을 봐야만이 또 이 구체적인 사업 진행을 배우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원데이 세미나, 연합 미팅, 부업가 세미나 다 진짜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제품 제대로 애용하기. 나부터 바꿔 쓰고 확신을 갖는다. 저는요. 이 본사 세미나 그때는 이 화장품 세트를 사면은 4종을 한 세트로 서비스로 줬어요. 그 본사 세미나 가면 다 강의 들으면 진짜 돈 많이 벌을 것 같고 막 열정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쉬는 시간에 3시에 나와가지고 그때도 부업자인데 지금도 부업자예요. 전화를 했어. 미니야 언니가 화장품 장사를 할 건데 팔아줄래 했더니 언니 팔아줄게 가져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트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 가져와서 또 막 회장님이 그러죠. 그 정신 그대로 있어야 되는 집에 오면 본 정신으로 돌아와서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놈의 화장품 장사를 계속 끈기 있게 할 것 같으면 그 친구를 갖다 주면 맞는 거고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면 안 갖다 주는 게 맞아라고 그 친구한테 민폐 끼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아닌데도요. 그래 모르니까 그래서 안 갖다 주고 세트를 저 혼자 다 썼어요. 그런데도 효과를 못 봤어. 화장품에 대한 좋고 나쁨을. 왜냐하면 저는 그 화장품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세트를 갖다 놓고 스킨 로션 이렇게 쓰고 또 로션이 먼저 떨어지면 스킨 영양크림 이렇게 쓰고 스킨 로션이 떨어지면 아이크림, 에센스 이렇게 썼어요. 그렇게 쓰다 보니까 제가 화장품이 좋다는 걸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화장품이 이거 너무 좋네. 화장품에 대해서 뭐 감동을 느꼈으면 제가 이 사업을 안 하더라도 막 주변 분한테 알렸을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 제품 제대로 써보기. 이 해모임 같은 것도 제대로 내가 먹어봐야 돼요. 먹어보고 효과를 봐야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의 성분 뭐 이런 거를 얘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내가 먹어보고 효과 본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 나이 때는 거기에 매료돼서 그럼 나도 한번 줘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내가 먼저 먹어보고 확신을 갖고 나가서 전달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네트워크 마케팅 이해하기. 이거는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이 유통이잖아요. 유통에는 일반 유통이 있고 네트워크 마케팅 유통이 있어요. 일반 유통은 생산자에서 총판에서 도매, 도매에서 소매, 소매에서 소비자까지 가는데 4단계로 들어가잖아요. 거기다 유명 모델들이 광고까지 해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생산자에서 도매, 도매자에서 소비자로 바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광고도 안 해. 광고도 저희 같은 소비자들이 주전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 유통에서 총판, 도매, 광고 이거를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그거를 없애가지고 회사 매출의 30% 이내에서 그거를 소비자한테 돌려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이거를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이영건 박사님의 네트워크 마케팅 책자가 있거든요. 그거를 읽어보시고 또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지금은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공부를 해서 이 제품을 썼을 때 나한테 어떤 이득이 온다는 것까지를 나가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자료 준비.
자료 준비는 왜 하냐면 나를 알리는 거예요, 나를. 내가 이제 애터미를 하겠다라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를 알려놔야 처음에 이렇게 반대했던 사람도 뭔가를 찾을 때 그 기간이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우리 지금 권봉석 국장님이 하면 잘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조만순 총장님하고 갔어요, 알리러. 그랬더니 처음부터 그분은 이 다단계 경험이 있던 분이에요. 다단계 경험이 있고 성공 못하신 분들은 그 거부가 먼저잖아요. 그거는 다단계는 성공할 수 없는 일,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진짜 애터미 안 할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도 안 찾아갔어요. 그랬는데 2년 뒤에 이 권봉석 국장님이 이 본인도 노후가 걱정이 돼서 예전에 그 다단계 했던 분들은요, 그 미련이 남아 있어. 왜냐면 다단계를 하면은 큰 부자, 성공할 수 있다는 교육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예전에 했던 하이리빙을 들어가 봤대요. 몇 년이 흘렀으니까 이 회사도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됐겠다라는 기회를 갖고 들어가 봤더니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하향선을 타고 있더래요. 그래서 쭉 찾아보니까 음식물 처리기 미렌바이오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막 성공했다는 분이 젊은 여자분이 나와서 막 성공담을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이 회사 괜찮을 것 같은 애라고 천안 본사까지 찾아가 봤대요. 그 일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거기는 진입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친구는 예전에 그 다단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진입비가 있는 데는 아니라는 거를, 안 된다는 거를 알고 그냥 온 거예요. 거기서 일을 안 하겠다라고 하고. 그러고 와서 쭉 다시 찾아보니까 애터미가 눈에 띄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 이거 우리 형수가 알려준 그 일 아닌가라고 해서 밤 11시에 전화가 왔어요. 형수가 하는 일이 애터미예요? 맞다. 그러면 그거 알아보려면 어디로 가요? 바로 우리 애터미 사무실 앞에서 이 종합 보험 대리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 2층으로 내일 아침 9시 반까지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항상 출근하면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앞자리에서 강의를 듣는데 막 그냥 웅성웅성한 거예요. 센터 아니. 그래서 이렇게 뒤를 돌아다 봤더니 우리 시동생인 거야. 모자를 이렇게 툭 뒤집어 쓰고 들어왔더라고. 우리 시동생이 얼마나 반가운지요. 저는 1년에 하나씩 나와서 파트너가 한 사람씩 나왔어요. 그런데 그 2년 만에 그 우리 시동생이 나온 거예요. 애터미를 알아보겠냐고. 얼마나 반가운지 그냥 벌떡 일어나서 끌어안아줬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나를 알리는 게 그분이 꼭 할 거라는 기대는 갖지 말고 알려놓는 게 우선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를 알리려면 명함이 있어야 되고, 준비물이 명함이 있어야 되고, 전단지가 있어야 되고, 우리 왜 이 유산균 또 해모임 이렇게 소포장으로 샘플링 해가지고 다니는 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동영상, TV 뭐 광고 자료, 지금은 TV에서 선전도 하잖아요, 해모임. 그래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번째는 꿈과 목표를 설정을 하게 해요. 이게 곧 인생 시나리오 작성이죠. 저는 이 꿈이 뭐였냐면 애터미를 성공을 해서 저는 그냥 200만 원만 벌어도 성공하는 사람이네. 계속 가서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1000만 원만 눈에 띄어가지고 나는 할 수 없는 일이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일을 내가 해봐야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출근해서 듣다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해요? 200만 원만 오토 판매선만 돼도 완벽한 성공자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도 200만 원만 벌으면 진짜 성공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일반 200만 원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애터미에서는 그게 3대까지 상속이 된대요.
그러면 200만 원만 벌어도 엄청난 큰 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200만 원만 벌어도 좋겠네, 진짜 성공자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이 목표는 뭐냐면, 그냥 꿈은 내가 뭐가 되고 싶다라고인데, 목표는 뭐냐면 그 꿈 플러스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인생 시나리오 쓸 때 팀장, 국장, 우리 때는요, 인생 시나리오 날마다 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물함에다 늘 붙여놨어요. 그런데 그거를 저는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위에 스폰서님들 인생 시나리오를 써보면 이 국장 가고 팀장 가고 이런 기간이 약 어느 정도 몇 개월, 뭐 1년 몇 개월 이렇게 걸려서 가셨더라고. 그거를 컨닝을 해서 제가 팀장, 국장을 기간을 적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묘하게도요, 저는 집에다 붙여놨었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요, 딱딱 들어맞았어요. 팀장, 국장까지. 그런데 저는 이제 일한 시간이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사장님들보다도 짧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4년을 안 하고 있다가 3년 6개월 정도 몰입했을 때, 그러니까 국장 가고 2달 만에 저 울산 갔다 오다가 크게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일을 못했어요. 막 중환자실에도 가고 또 통원치료 오랜 시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일을 못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오토 판매사, 대부분 국장 가면은 자연스럽게 오토 판매사가 되잖아요. 오토 판매사 가고 그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서 병원에 입원하고 통원 치료하면서 어느 순간에 본사에서 저한테로 문자가 왔어요. 김정순 사장님은 리더스 클럽에 입성하였습니다. 본사로 배지 수여받으러 오세요. 이렇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좋기도 하고 놀래기도 하고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조만순 총장님이 처음에 이 애터미를 알렸고 여기다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4년 동안 저를 관리를 해줬어요. 1년에 한 번씩.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구매를 안 하면 자동으로 탈퇴가 되잖아요. 탈퇴가 그냥 소리 없이 가는 게 아니라 딱 물음표가 뜨잖아요. 빨간 게. 그럼 그때마다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언니 뭐 제품 하나 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물건을 또 팔아줬어. 그렇게 해서 용케 거기 달려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를 그렇게 관리해 주신 우리 조만순 총장님한테 너무 감사드리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왔거든요. 그래서 200만 원까지 오토 판매사까지만 만들어 놓으면 완벽한 성공자라고 하더니 맞네. 완벽한 성공자네. 이런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이 꿈과 목표는 진짜 반드시 정해놓고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번째, 이 예비 파트너하고 신뢰 쌓기를 해야 돼요. 예비 파트너는 뭐냐면 지금 소비자로 있으면서 애용자, 애용을 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거기서 긍정적이신 분들, 내가 계속 소비자를 만나다 보면은 이분 진짜 성격 좋으시다, 인성 좋으시다, 제품 많이 쓰시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왜 이분 나랑 애터미 사업 같이 하고 싶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런 분들한테 막 애터미 사업을 하자고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그분하고 먼저 신뢰 쌓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분 얘기 많이 가서 들어주고 맛있는 거 먹으러도 가고 어디 좋은 데도 가고 이러면서 신뢰 쌓기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분이 나의 말을, 내가 애터미 얘기를 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시간이 와요. 그랬을 때 애터미 사업을 전달하면 성공 확률이 높죠. 그래 볼까? 왜 나를 그분이 이만큼 신뢰를 하고 믿으니까 그래,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할 때는 진짜 성공할 수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 얘기를 탁 했을 때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럼 한번 센터에 놀러 가볼게.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몰랐을 때는요, 센터 조회를 끝나고 가장 친한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선 이 얘기를 하다가 나 이런 애터미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회원가입도 친구가 스스로 본인이 하고, 그래서 기분 좋게 이제 헤어져서 왔는데, 그 다음날 조회를 끝나고 어제 그 친구가 편하게 했으니까 갈 데가 새로운 데는 가기가 두렵고, 그래서 그 친구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친구야, 나 커피 한 잔 오늘 또 줄래? 그랬더니 그래 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가려고 하는데 새 1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야 친구야, 너 애터미 얘기하려면 우리 집에 오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저께 회원가입도 했겠다. 이게 다단계 같긴 한데 이 친구를 계속, 저는 본인은 안 할 건데 이 친구를 계속 내가 받아들이면 나한테 자꾸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 라는 계산을 했는지 그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얼마나 제가 잘 교육이 안 된 상태니까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요. 제품도 안 알리고 다시 안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엄청 부자예요. 그래가지고 마트 가면은 카트로 한가득씩 실어오는 친구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서울인 거를 잠시 삭히고, 아, 그래? 그러면 나중에 너 시간 날 때 한번 만나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제 발로 딱 거기를 거절을 딱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지금 애터미 사업자는 아니더라도 애용자가 됐을 수도 있고 또 소개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처음에 만났을 때 막 애터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 사는 얘기, 뭐 자식 얘기, 남편 얘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신뢰 쌓기가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째 딸은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딸은 스폰서와 함께 하는 달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내가 이만큼 배웠으니까 스폰서하고 함께, 내가 배웠어도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건지 전혀 모르잖아요, 방법을. 그래서 그 방법을 스폰서와 함께 알아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명단 작성. 명단 작성은 반드시 스폰서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명단 작성을 하려니까 이 핸드폰에도 명단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노트에 적으려니까 없어요. 뭐 이 사람은 이래서 못할 거고 이 사람은 이래서 못할 거고, 뭐를 찾았냐면 사업자 명단을 적으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는 사업자 명단이 아니고, 그러니까 스폰서하고 함께 이 명단 작성을 하다 보면 스폰서님은 알잖아요. 사업자 명단이 아니고 제품 쓸 수 있는 명단을 적어 내려가잖아요. 근데 제가 잘 알지 못할 때는 그냥 사업자 명단을 찾으려니까 너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명단 작성은 진짜 스폰서하고 함께 꼭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순서가 있어요. 가장 가까이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자주 만나서, 자주 만나야 이 애터미도 알릴 수 있고 제품 전달도 쉽잖아요. 처음에 모르는 상태에서 멀리 가가지고 이 사람은 꼭 이 제품을 써줄 거야 라고 기대를 하고 잔뜩 가져갔는데 이 친구가 안 쓴다고 하면 얼마나 실망이 커요. 제품도 안 사줘. 그쵸? 그래서 가까운 데서 자주 만나는 사람. 그 다음에 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열정적이고 무언가를 찾는 사람. 제가요, 이 애터미 제 친구를 목욕탕에서 자주 만났거든요. 그러면 칫솔하고 이 전단지를 줬어요. 친구야,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이걸 써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다행히도 저로 인해서 나온 게 아니고 우리 파트너 사장님 파트너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이 파트너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제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뭐 농협 하나로 못해서 생선 팔던 여자가 이 애텀에서 얼마를 벌고 있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는 30년 직이니까 그 윤정이 엄마 김정순이가 농협 하나로 못해서 생선 팔던 거를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 친구인데? 라고 이거 전화가 온 거예요. 아이고 친구야 애터미에서 뭐 잘 나간다며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잘 나가. 근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 권봉석 국장님한테 바로 전화를 한 거예요. 저의 스폰서님은 신정희 총장님 서울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이 국장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이분은 타 다단계 경험도 있었고 저보다 잘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소리가 빨리 저녁 약속을 잡으러낸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저녁 약속을 잡고 저녁을 먹으면서 회원 가입을 하고 그 당시에 바로 그 다음날부터 출근한 거예요. 이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존에 하던 일이 점점 하향세를 타니까 어떤 일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일을 찾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나를 알릴 때는 확신을 갖고 알려야 된다. 이 친구한테 제가 알릴 때 칫솔 하나를 전단지를 주면서 야, 나 이 애터미라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 일을 하면 이렇게 연금성 소득이고 큰 돈을 벌 수 있어. 부자가 될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확신을 줬으면 이 친구가 그때 바로 뭔가를 찾고 있었으니까 바로 나로 인해서 이 일을 선택을 했을 수 있는데 제가 그만큼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칫솔을 주면서도 그냥 나만 알게 웅얼웅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본인한테 안 알렸다고 지금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만큼 확신이 없었구나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누군가한테 이 전단지를 주고 나를 알릴 때는 진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우리 사장님들 알면 진짜 내가 포기하지만 않고 끈기 있게 버티면 부자 되는 거는 확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성공자 마음으로 확신을 갖고 전달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노후 대책이 필요한 사람. 저는요, 노후 대책이 진짜 필요했어요. 아이들한테 해준 게 없었어요. 너무 가난해서 대학도 본인들이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3년씩 본인들이 벌어서 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부모로서 진짜 해준 게 너무 없어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노후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너무 해준 게 없는데 노후에 나까지 짐이 된다면 너무 미안한 거지. 이거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늘 생각을 해서 어떤 일도 해봤지만 진짜 내 노후를 이렇게 만들어지는 일은 없었어요. 진짜 놀지 않고 쉬지 않고 일했거든요. 우리 부부가. 그런데도 노후가 만들어지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도 운 좋게 이런 애터미를 만나서 그러니까 그 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하나로 마트에서 나이로 밀리지 않았으면 그대로 그냥 채용을 했었더라면 제가 애터미를 선택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나이로 밀려서 애터미를 선택을 한 거예요. 너무 이거는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이 명단 작성 또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 왜 만나면 이렇게 기분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맨날 이렇게 인상 쓰고 그냥 본인이 그냥 이 걱정만 늘어놓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면 저까지 이렇게 기분이 다운돼요. 그래서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 또 이 부지런한 사람. 게으른 사람은 열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이라는 시간을 끌고 다녀도 결국은 포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1년 내가 파트너가 없을 때는
1년이라는 시간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는 다녀요. 그런데 파트너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을 놓게 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스스로 못하고 그냥 그만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게으른 사람은 참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명단을 토대로 제품 전달하고 멤버십을 늘려가야 돼요. 이 명단 토대로 제품 전달하고 멤버십 늘려갈 때는요, 혼자 다니지 마세요. 우리 일은 함께 하는 일이잖아요. 제가 혼자 다닐 때는요, 그러니까 4년이라는 시간을 막 스폰서도요, 이 사람 태도를 보고 함께 다녀요. 왜냐면 이 교육에 몰입을 하는지, 출근은 계속 하는지, 이런 저 파트너 태도를 보고 스폰서가 따라붙지, 뭐 본인이 그냥 오고 싶으면 오고, 또 교육도 듣고 싶으면 듣고, 이런 사람까지 스폰서가 봐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자세가 기본이 잘 돼 있으면 스폰서가 항상 동행을 해주거든요. 혼자 나가서는 이 자신감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나를 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환대 안 하고 뭐야 귀찮아 이런 내색을 하면 내가 그런 존재인가? 이런 자존감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스폰서님하고 함께 가다 보면 이 스폰서님이 막 열정을 불어일으키고 막 이러다 보면 내가 그것도 배워가면서 이 자신감이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스폰서하고 함께 하시고 이제 그렇게 멤버십이 늘려간다면은 미팅을 주선을 해야 되잖아요. 미팅 주선을 할 때 미팅 시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게 있죠. 이 후일러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또 다른 말로는 ABC 법칙이라고 있죠. 미팅 전에 초대자한테 이 초대자에 대한 정보를 이 스폰서님한테 꼭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분 환경이라든가 가족관계라든가 나이, 성격, 뭐 하는 일 이런 일을 스폰서님한테 먼저 정보를 주면 그분한테 맞게끔 우리 스폰서님들은 이 경험이 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얘기를 먼저 알려주면 이 스폰서님이 그분에 알맞게 미팅을 해주시죠. 그런데 스폰서라고 바로 위에 스폰서하고 나랑 동시에 일을 시작을 했어. 그러면 이 스폰서나 나나 아는 게 거의 또이또이예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이 스폰서님을 스폰서라고 이분을 데리고 가면 크게 그 비전을 못 주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업라인 스폰서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같이 동시에 출발했을 때는 같이 배우는 시간이고 스폰서 파트너가 같이 배우는 시간이고 같이 알아가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미팅 중에 스폰서가 막 열심히 이렇게 말하는데 그 중간에 내 얘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 교육이 안 되신 분들은 나도 함께 들었기 때문에 스폰서가 말을 할 때 내가 들은 거는 저런 말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스폰서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스폰서님이 그 흐름이 깨지고 그 고객이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스폰서님도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면 자신감이 뚝 떨어져요. 스폰서님도 설사 틀렸더라도 나온다면은 스폰서님 오늘 짱 멋졌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틀렸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진짜 이 스폰서는 내가 그렇게 잘했나? 이런 자신감이 생겨서 다음에 또 가고 또 갈 용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하셔서 그 미팅 중에는 진짜 핸드폰 받지 마셔야 돼요. 물론 이 핸드폰은 이 센터 조회나 강의 중에도 절대로 이 핸드폰은 무음으로 하고 그 1시간은 진짜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강의하신 분에 대한 예의거든요. 그거는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기본이거든요. 우리는 기본에 충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초대자가 이 스폰서님하고 미팅해줄 스폰서님하고 가까이 앉아서 진짜 집중할 수 있는 자리에 배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저 멀리 대각선으로 앉아서는 이게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 배정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나는 메모를 하셔야 돼요. 우리 성공하신 분들이 그 말씀 하시죠. 메모를 한다. 그러면 내가 막 뭔가를 메모를 하면 그 초대자도 아, 이게 중요한 건가? 그러고 더 집중해서 듣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미팅 후에는 이 마무리 멘트는 내가 한다. 그 멘트는 뭐냐면은 오늘 들어보니 어땠어? 긍정적으로 그분이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어땠어? 다음 약속으로 연결을 해야 돼요. 초청을 또 하거나 뭐 나랑 둘이 뭐 다음에 밥을 먹는다든지 또 아니면 이 센터에 오면은 이렇게 이 뭐 맛있는 커피도 있고 분위기도 너무 좋다. 한번 와볼래? 이렇게 이 초청을 하는 게 진짜 관건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계보도 작성. 계보도 작성은 꼭 스폰서님하고 항상 하셔야 돼요. 우리 늘 성공하신 분들이 스폰서님들이 늘 이렇게 상담할 때는 항상 계보도는 기본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계보도는 이렇게 사람 없을 때부터 그려 나가는 습관이 들여야 이렇게 많이 사람이 많을 때도 이거를 쉽게 내가 그리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보도 작성은 꼭 스폰서님하고 상담을 하고 왜냐면 그 내가 혼자 하다 보면 잘 모르니까 막 가족 관계도 막 형제 라인이 되고 또 막 친구들도 좌우로 찢어놓고 우리는 두 줄이잖아요. 그래서 막 친구들도 이렇게 찢어놓고 동창들도 좌우로 찢어놓고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보도는 계보도 작성은 항상 스폰서님하고 그러니까 스폰서님하고 항상 상담하고 함께 있는 분이 성공 확률이 높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도 빨리 배우고 진행이 빨라요. 그래서 스폰서님하고 항상 함께 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 사업 하시는 분들의 유형도 있어요. 왜냐면 급한 사람도 있고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요, 이 비전 듣고요, 바로 내가 일을 하면은 막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알기 전에 막 사람 만나러 다니고 근데 내가 알기 전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면 그분들이 다 환영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 생각만큼. 그런데 그분들 몇 사람한테 가서 알리다 보니까 안 되네, 이거는. 안 되는 일이네. 이러고 금방 꼬락 들어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냄비형이라고 그래요, 냄비형. 그런 사람들은 막 철저하게 후속 관리를 48시간에 후속 관리를 해서 막 뚜껑 열린 거를 좀 닫아줘야 돼. 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일에는 순서가 있어. 우리 일단은 우리 세미나를 들어보자. 미팅 참석을 해보자. 우리 스폰서님 만나서 진짜 일을 너 할 거면 있잖아. 성공하려면 우리 스폰서님 만나서 제대로 한번 배워보자. 이렇게 자꾸 그 사람을 눌러줘야 돼요. 처음에 모르면 쟤 대발이네. 저 친구 대발이네. 막 스폰서님한테 가서 자랑하잖아요. 근데 대발이 나왔어요, 스폰서님. 근데 그 사람 대발이가 아니고 그냥 꼬르륵 들어가요. 마냥 나만 그냥 막 이렇게 꿈에 부풀렸다. 왜 그 친구 하나면 나 사업 그냥 끝난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랬다가 그 사람이 또 쏘록 들어가면 나까지 힘이 빠지는 거야. 그죠? 그래서 막 그렇게 급한 사람들은 꼭 스폰서님한테 붙여주고 또 내가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사업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눌러주고 또 느린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느린 사람한테 막 내가 막 급해가지고 아우 왜 저렇게 답답해 아우 빨리 왜 안 하지? 왜 안 알리지? 왜 명단 작성은 안 하지? 막 이렇게 조급한 마음을, 내 이 조급한 마음을 그 느린 사람한테 들켜버리면 이 친구는 아우,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은 못 하겠네?
이런 또 걱정이 먼저 앞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뚝배기형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한테는 어떤 자료나 또 그다음에 이 제품으로 꾸준히 만나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느리지만 알아보거든요. 천천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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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렇게 해보지. 이렇게 하면서 세미나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세미나에 초청을 해서 이 사람이 조금 조금 알아듣게끔, 조금 조금 알게끔 이렇게 이 초청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급한 사람인지 느린 사람인지 이거를 내가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이것도 수본사님하고 상담을 하셔야 돼요. 오늘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났는데 엄청 급한 사람이고 막 금방 사업할 것처럼 이렇게 하네요. 또 이 사람은 이렇게 느려요. 너무 느려요. 그러면 이 스폰서님이 거기에 알맞게 또 처방전을 내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마음을, 우리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미 애터미 일을 시작할 때 애터미가 어느 정도 시간 투자해야 되고 시간이 지나야만이 소득이 된다는 거를 알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1년씩 머물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면 일이 힘들다기보다 스폰서와 파트너 또 이렇게 그 관계 뭐 신뢰가 깨진다든지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다든지 이래서 그만두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이 마음을 주고받는 스폰서 파트너가 되자. 그거는 뭐냐면 곧 하루 일과를 공유하는 거예요. 서로 스폰서님도 그렇고 파트너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얼마나 정이 들어요. 그죠? 뭐 속상한 일도 함께 공유하다 보면 파트너는 그냥 가만 힘든 것 같았는데 스폰서님이 야 나도 이렇게 힘들었어 파트너님 이렇게 하면 그게 위안이 되는 거예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었네. 우리 스폰서님도 오늘 저렇게 힘들었구나. 그게 위안이 돼서 버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일과를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만난 소비자 후속 관리 내용 뭐 제품 전달, 강의 내용 뭐 감동 이런 거 또 뭐 미팅 건수 그러니까 그냥 그 스폰서하고 파트너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집에 숟가락 젓갈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알도록 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스폰서 파트너가 밀착을 해서 함께 하자 이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힘이 안 들고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힘든 사람은 뭐냐면 가만히 제가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간 사람들 보면 항상 혼자예요. 혼자. 센터에 와서 조회가 끝나면 같이 동료들하고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 집으로 들어가요. 집으로 들어가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일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런 고민을 해요. 왜? 애터미의 비전은 들었거든요.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이거 진짜 내가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야 아닌 거야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몇 개월 못 버티고 들어가더라고요. 저는요 이런 비전도 뭐도 아무것도 몰랐어도 늘 재밌었어요. 왜냐면 우리 국장님 나하고부터 전국으로 안 댕기는 데가 없었어요. 이게 제가 교통사고가 울산 갔다 오다가 고속도로에서 그랬거든요. 새벽 2시에. 그러니까 울산, 뭐 가평, 의정부, 금산, 또 서울 안 가는 데가 없이 갔었어요. 근데 저는 이 애터미를 하기 전에 그냥 집, 직장 그리고 고향도 태어난 것도 아주 시골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물한 개구리였었어요. 이 넓은 세상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애터미를 알고 우리는 돌아다니는 게 일이잖아요. 누구 만나는 게 일이잖아요. 근데 누구 만났을 때 그냥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어디 커피숍을 간다든지 고객 집을 간다든지
가는 데마다 다 새로운 환경이잖아요. 새로운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감동을 먹은 거예요. 웬일이야, 이런 일이네. 그리고 커피숍에 가면 우리 사촌 시동생이거든요. 권 국장님이. 그래, 국장님하고 이렇게 사석에 있을 때는, 아, 서방님, 내가 애터미를 아니면 커피를 이렇게 분위기 있는 커피숍에 가면은, 아니, 서방님, 내가 애터미가 아니었으면 죽기 전에 이런 데 와서 서방님하고 이렇게 분위기 좋은 데서 커피 마실 일이 있었을까요? 항상 그런 얘기를 하고 댕겼어요. 그러니까 뭐 멤버십이 늘어나는지 포인트가 올라오는지 이 계산은 하나도 없었어요. 매일이 즐거웠으니까.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매일매일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은요, 총장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올해 한 일이 결과는 내년에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사람을 몇 명을 만났는데 제품을 얼마를 전달을 했는데 왜 이렇게 뭐 안 돼? 이런 생각 하시지 말고 매일매일 하루를 되돌아봤을 때 내가 어디 장거리를 갔다 왔으면 애터미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까운 거리에서 몇 사람을 만났으면 나는 애터미에 최선을 다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점검할 때 나는 오늘 최선을 다했네? 다 했네? 이런 만족감이 들을 수 있는 매일매일이 합쳐지면 그 결과는 반드시 1년 뒤에, 2년 뒤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셋째 딸 있죠. 셋째 딸은 이제 내가 그렇게 이 스폰서님하고 미팅도 해보고 콜드도 댕겨보고 이랬으니까 셋째 딸은 내가 내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달이에요. 셀프 리더가 되는 달. 그죠? 왜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밑에 또 파트너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스폰서님은 나보다는 이 밑에 금방 나온 신규 파트너를 또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내가 셀프 리더가 되는 달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혼자서 사업 설명도 해보시고 회사, 제품, 보상, 플랜, 네트워크의 비전 이런 거를 해야만이 그리고 파트너하고 둘이 있을 때도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 그 파트너가 그거를 복제를 하거든요. 우리는 그다음에 발라보고 써보고 먹어보고 제품의 달인이 되죠. 저는요, 막 제품에 대한 설명은 막 구구절절 잘 못하지만 항상 효과로 팔았어요. 저는요, 이 갑상선을 항지증을 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해모임을 꾸준히 먹다 보니까 이거는 갑상선은 3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 약을 계속 먹으면서 해물을 먹으면서 검진을 어느 날 받았는데 이제 이 항진증이 싹 완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알리고 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해무인 구매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택시 운전을 하거든요. 그 해모임을 늘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더더군다나 이 해모임의 성분 1도 몰라요. 그런데 그 택시 기사들 그 정거장에는 항상 많이 있잖아요. 그 늘 뭘 먹으니까 야 너는 뭘 먹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우리 이 와이프가 이런 걸 하는데 이걸 먹으니까 피곤하지가 않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들은 많이 피곤했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하지 않다는 소리에 나도 줘봐, 나도 줘봐.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이 해모임 아주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이게 너무 어려우면 내가 먼저 먹어보고 효과로 팔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업은요. 초청하고 사업 설명하고 후속 관리하고 상담하고 복제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렵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 일을 내가 연습을 하고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게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이제 다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가 됐으면 이제 이 3개월이면 100일 있잖아요. 우리는 100일 판매사 도전하는 시기다. 이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적정한 시기가,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금방 나오자마자 판매사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막 판매사를 도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보편적으로 3개월에 적당한 시기가 3개월에 판매사 도전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애터미의 사업 시작은 판매사 도전하면서 이때부터가 사업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이 2021년도에 돌아보고 나는 아쉬움이 많았다. 또 멤버십이 진짜 생각보다 늘지가 않았네. 이런 분들은 이 초기 3개월을 반복하시면서 2022년도에는 많은 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팀 전체가 성장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김정수